안녕하세요. 아르트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댓글에 가장 질문이 많은 두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상순궁 어떻게 찾나요? 이 질문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상순궁으로 봐야 되나요? 이 질문도 많고, 세 번째는 제가 요새 주요 천체 구조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행성 같이 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행성은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질문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편 한 번에 원하시는 부분 찾아서 들으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상순궁은 어떻게 찾나요? 네,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상순궁은 모바일 어플로도 찾을 수 있지만 보니까 아이폰에는 무료 그 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는 방법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요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이 아스트로식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긴 어떻게 찾냐면 우리 네이버에서 아스트로식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웹사이트가 떠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바로 요 사이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느냐? 프리 호로스콥스에서요. 트레디셔널 아스트롤러지 커큘레이터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정말 쉽습니다.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생일 넣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날 태어났다고 할까요? 5월 5일이고요. 그리고 1999년 생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뭐 오전 10시 5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태어난 도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서울을 넣으면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상순궁이 경계에 있으신 분들은 지역 위경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히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부산이면 부산, 울산이면 울산, 서울이면 서울, 뭐 속초면 속초, 뭐 이런 식으로 대전이면 대전 이렇게 정확히 넣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여기 검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도시 이름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서울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밑에 뜨거든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바로 커큘레이트 차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러면 바로 차트가 떠요. 이게 다예요. 상순궁은 이렇게 보시면 어센, ASC라는 것이 걸려있는 선이 있는 곳이 내가 태어난 별자리입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은 개자리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요거 선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AC라고 해서 이렇게 개자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인 표시 모르겠다는 분들 계셔서 제가 각 사인에 이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순궁 어센던트 말고도 내가 혹시 태양 별자리가 궁금하다, 달 별자리가 궁금하다, 수성, 금성, 화성이 어딘지 궁금하다 이런 거 궁금하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태양이 황소 자리에 있다. 이 황소 표시고요. 달이 염소 자리에 있다. 수성은 양자리, 금성은 쌍둥이 자리, 화성은 정갈 자리, 목성은 양자리, 토성은 황소 자리에 있다. 이렇게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서는 나머지 별자리 찾으셔도 돼요. 보통은 제가 상순궁 외에도 참고하시려면 태양 별자리와 달 별자리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상순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요. 이 태양 별자리,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나 무슨 별자리야 무슨 별자리야 이렇게 알고 있는 별자리는 이 태양 별자리예요. 태양은 한 사인을 한 달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달이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태어난 사람은 같은 별자리를 갖게 돼요. 그럼 과연 그 한 달 동안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다 황소자리의 성향을 갖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겠죠. 그래서 좀 더 개별적이고,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별자리는 상승궁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궁은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심지어는 1초로도 경계가 달라지면서 상승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상승궁이 정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인생 지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상승궁이 계자리로 결정이 된 순간 이 사람의 성향, 외모, 건강,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 있는지 차트가 딱 사진 찍히듯이 그 순간에 찰칵하고 이 차트가 찍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궁이 가장 변별력이 높고 중요하게 첫 스타트로 봐야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궁으로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에 따른 개별적인 내 별자리를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상승궁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그 시간, 그때 동쪽 지평선에 떠오른 별자리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마치 이쪽이 서쪽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뒷센 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마치 이렇게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이렇게 계자리가 싹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의 주인공은 계자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상승궁하고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평생을 알았던 별자리에서 바뀌면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원래 태양이 정갈자리에 있어서 정갈자리인가 보다 하고 알았는데 고전 점성학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아, 나는 양자리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점성학 공부하면서 나를 좀 알아가고 공부해보면서 아, 나에게는 양자리의 그런 행동 습관, 성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궁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승궁도 봐야 되고요. 달별자리도 봐야 되고요. 태양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승궁의 주인인 지금 이 차트는 계자리니까 달이겠죠. 달이 어디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각을 맺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과 개별성을 지니는 게 상승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승궁으로 보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승궁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열심히 별자리 운세도 올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상승궁 찾는 방법과 왜 상승궁으로 봐야 하는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많이 하시는 질문. 그 해의 중요한 행성은 어떻게 찾아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제가 앞에, 운세 앞에 그 주의 주 천체 구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천체 구조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지만 특히나 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해에 나의 주인이 되는 행성이 뭐 수성이다. 그러면 수성이 역행하거나 정지하거나 뭔가 각을 맺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인이 되는 행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점성학에선 한 해 운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주에서는 보통 그 한 해 1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를 1년 운세로 보잖아요. 근데 점성학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트의 주인공은 지금 5월 5일생이에요. 99년 5월 5일생 차트인데 그러면 99년 5월부터 2000년 5월 4일까지가 1년이 이 사람의 1년 운세고요. 그 다음 2000년 5월 5일부터 2001년 5월 4일까지가 이 사람의 한 해 운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되는 사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지금 99년 5월 5일에는 계자리가 이 사람의 1년을 담당할 거예요. 그 다음은 한 사인 지나서 2000년 5월 5일부터 1년 동안은 사자 자리가 2001년 5월 5일부터는 처녀 자리가 2002년 5월 5일부터는 천칭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한 사인마다 생일 때마다 돌아와요. 그거를 프로펙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점성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산을 딱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서 바로 딱 찾으실 수 있어야겠죠. 근데 하지만 이 사이트에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여기에 애뉴얼 프로펙션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각 나이, 요거 만 나이예요. 요 나이마다 연도, 요때 생일부터가 계자리 프로펙션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2020년이죠. 2020년 생일이 지났어요, 이분은. 그럼 2020년 5월 5일부터는 이 사람은 양자리 프로펙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생일이 되면 황소자리 프로펙션이 되고, 내후년 생일이 되면 쌍둥이 자리 프로펙션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주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5일이 양자리 프로펙션이잖아요. 이러면 양자리의 주인인 화성을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뭐 만약에 뭐 천칭이다, 그럼 금성을 중요하게 보면 되는 거고, 정갈이다, 그럼 화성을 중요하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별자리의 주인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별자리의 주인들도 제가 여기 자막으로 함께 넣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서 주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약간 예외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루미나리 사인들, 예를 들면은 계자리나 사자자리가 프로펙션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사실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이 두 행성은. 그러니까 달은 너무 빠르고 태양도 너무 주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요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루미나리일 때는 이 방법 말고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루미너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5행성이 주인이 되는 때다, 그러면 요것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또 다른 중요한 행성 찾는 법, 요것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또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지금은 한 사인마다 한 해 주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로드 오브 이어라고 해서 한 해의 주인이 연주들이 됩니다. 이 행성들이 연주가 되는데, 이 외에도 그 시기를 담당하는 행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성학에는 행성마다 이렇게 담당 연수를 부여해서 어느 특정 기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거를 찾는 방법은요, 여기에 다 있어요. 이 사이트가 너무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인데. 그래서 어디서 보시면 다시 트레디셔널 아스트롤로지 커큘레이터로 가세요. 여기에 가면은 피르다리아 피어리어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 생년월일 넣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봤던 사람은 어린이날 태어났고요. 99년생이었어요. 그리고 오전 10시 뭐 5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열면 데이벌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낮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떴을 때, 태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태양부터 큰 대운이 시작해요. 사주에서 보면은 이렇게 10년 단위 대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큰 행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2020년 7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거예요. 2019년 5월 4일부터는 요 앞에 요 수성 앞에 거 보시는 거 아니고요. 요 뒤에 있는 행성 목록을 보셔야 돼요. 2019년 5월 4일부터 2021년 1월 21일 전까지는 달이 이 기간을 주관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때 달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아까 달은 좀 너무 빨라서 중요한 행성에서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기간운을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주가 화성이었잖아요. 그러면 달보다는 화성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달이 아니라 뭐 토성이거나 목성이거나 화성이다, 이러면은 얘네도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 목성이, 연주는 아까 화성이었는데 피르다리아로는 목성이더라, 그러면은 화성과 목성이 주요 천체 구조에서 이렇게 각각 화성이 수성을 만난다거나 뭐 목성이 명왕성을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해 나한테 중요한 연주와 피르다리아 로드가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때는 나에게 좀 더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르다리아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중요한 행성 찾는 거 정리할게요. 우선 내 차트에 매해 담당하는 사인이 있다. 그 사인의 주인을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나의 담당하는 사인이 황소자리다. 그럼 금성을 보고, 쌍둥이 자리다. 그러면 수성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봐야 될 것이 피르다리아라는 건데, 피르다리아도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앞쪽에 있는 행성 말고 뒤쪽에 써 있는 행성으로 이 기간 찾아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성을 같이 참고해서 주 천체 구조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별자리 운세 활용하시는데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중요한 행성 찾는 거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점성학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때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고요. 고전 점성학을 처음에 접하면 좀 어렵고 헷갈리기는 하죠.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공부인 것 같아요. 저는 고전 점성학이 너무 좋아요. 갑자기 고백을. 근데 참 재밌는 공부고요. 이 공부하면서 좀 더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를 예측하고 상황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더 나은 선택, 좀 더 준비된 상황 이렇게 맞을 수 있다면 이 점성학은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고전 점성학의 매력을 아셨으면 해서 시작한 유튜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점성학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 주간 별자리 운세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